저는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지요. 이 나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름보다는 아버지, 어르신, 할아버지 같은 호칭으로 더 많이 불러주니까요. 제 삶은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조용하고 잔잔한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마당에 나가 텃밭을 들여다봅니다. 상추며 고추,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대파 몇 줄기가 심겨 있지요. 어쩌다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제 아이들이 그 나이에 저를 따라다니며 손을 잡고 다녔으니까요.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직장 다니던 시절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서를 쓰고 상사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시계를 보며 출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살아봐야 알더군요. 다만 그 자유가 가끔은 공허함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 웃고 떠들던 일상이 줄어드니 시간이 천천히 흐르다가도 문득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지요. 아내와 저는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도 이제는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장판은 발자국 모양으로 달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세상 어디보다도 편안한 보금자리입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둘이서 식탁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에 식탁 위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섞여드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합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에 멸치볶음을 곁들여 밥을 먹고 후식으로 김치전을 부쳐내 주었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애고 여보 이 집 김치전은 세상 최고야 하며 웃었지요. 아내는 잔소리를 하듯 당신 또 소금 많이 처먹는 거 아냐? 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다정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드라마도 예능도 제 마음을 오래 붙잡지 못하더군요. 저는 금세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의자에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또 이러다 목 아프다고 할 거면서 하며 웃으며 담요를 덮어주었지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이대로 불 끄고 침대에 눕는 게 일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제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꿔놓을 사건이 곧 일어날 예정이었으니까요. 아내가 먼저 방에 들어가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몸 생각해서 거의 피우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밤 공기를 마시며 한 갭이 입에 무는 게 오래된 습관처럼 남아있지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빛나고 귀뚜라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고요하다 못해 세상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늘 휴대폰을 붙들고 살지만 제 세대에게 전화벨 소리는 여전히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라면 보통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일 때가 많으니까요.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친척 중 누가 아픈 건가? 서둘러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평소 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냥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려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첫 마디. 아버지, 나야. 큰일 났어. 그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제 아들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울먹이며 서두르는 말투, 고개를 떨군 듯 가라앉은 호흡, 마치 눈앞에서 당장 무슨 일이 터진 것처럼 급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오랜 세월 보여온 말투와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익숙한 듯 낯설고 가까운 듯 멀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로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의 가능성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진짜 사고가 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꾸민 연기일까? 그러나 그 순간 가장 강하게 자리 잡은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내 아들부터 지켜야 한다. 전화를 붙든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몸은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낯선 목소리는 상황을 더욱 다급하게 몰고 갔습니다. 사고가 났다. 곤란하다.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 짧은 말들이 이어졌고 저는 점점 이 목소리에 끌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마당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새어나온 노란 불빛은 텅 빈 골목을 더 적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고요와는 정반대의 소란이 커져갔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끊기지 않는 한 이 고요는 언제든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아내는 아직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방과 이 전화기 사이의 간극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 안에서도 전혀 다른 두 세상이 공존하는 듯했습니다. 한쪽은 따뜻한 안온함, 다른 한쪽은 낯선 공포와 긴장. 저는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몇 분 흘렀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게는 한참이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점점 더 절박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제가 주저하는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몸은 의자에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발끝은 이미 대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걸음을 옮기자 밤 공기가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심장의 두근거림은 그보다 더 거세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골목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도로, 정지해 있는 자전거, 이따금 울리는 개 짖는 소리.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 하나하나가 위협처럼 다가왔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발밑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혹시 골목 저편에서 아들이 다친 채 서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그를 위협하고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목소리가 전혀 다른 이의 장난이라면?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어느 쪽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게 메아리 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이 길이 오늘은 어둠이 더욱 짙게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긴장으로 인해 작은 돌멩이 하나, 바람에 굴러간 종이 한 장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쥔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닮았지만 어딘가 맞지 않는 이 목소리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그리고 만약 이게 누군가의 함정이라면 지금 이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지. 마당의 고요함을 뒤로 하고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밤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닫는 소리조차 크게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뒤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두 발은 이미 선택을 끝낸 듯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공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당 안에서는 차갑지만 온기가 남아 있었는데 골목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피부에 닿는 공기는 서늘하고 낯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 드리운 어둠은 마치 깊은 구덩이 같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 신경도 쓰지 않았을 소리였는데 오늘은 누군가 뒤따라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걸음을 멈추면 순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곧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울리고 바람에 흔들린 전깃줄이 삐걱대며 다시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제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고 귓가에서는 계속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울먹이며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말들. 그 울음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혼란으로 뒤엉켰고 차분한 판단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서면 무언가 해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큰 길로 나올수록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만이 도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창 너머 잠시 스치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낯설었고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속의 감각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도, 풀숲의 바스락거림도,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도 모두 위험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고 손가락은 휴대폰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문득 예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적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을 마중 나가던 순간들, 어둡고 한산한 길을 걸으며 혹시나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마음. 그때와 똑같은 두려움이 지금은 제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그림자가 제 몸짓을 따라오고 있었지만 뒤따라오는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착각되었습니다.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떼면 그림자도 멈추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조차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전혀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화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만난 낯선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통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조차 뚜렷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바로 위험의 근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몇 초간 숨이 막히는 듯 멈춰 섰다가 그 남자가 무심히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서야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코끝이 시릴 정도였지만 등줄기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혹시 이 길 끝에 아들이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상상들이 쉴 새 없이 밀려왔습니다. 상상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 마치 현실인 양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어느새 동네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멀리 철길 근처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지는 쇳소리는 길고 묵직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더 짙고 무거운 고요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귀에 대자 여전히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의 내용보다 울음 섞인 톤만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성이 흐려지고 오직 감각과 본능만이 저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만한 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있었지만 그 불빛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길은 길었고 어둠은 더 깊었습니다. 저는 홀로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땅 밑에서 울리는 듯한 낮은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전봇대가 흔들렸습니다. 금속이 비걱대는 소리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크게 반응했습니다. 밤길은 끝나지 않는 듯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진실이 저 앞에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걷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길에 다다랐을 때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울먹이며 애원하던 음성은 갑자기 낮고 단호한 어투로 변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던 존재가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귀를 타고 들어온 단어들은 단순했습니다. 당장 돈을 준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급박한 사고, 위태로운 상황, 어떤 이유도 덧붙여졌지만 결국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하나가 명확해졌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가쁘게 뛰었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머리가 빠르게 현실을 인식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목소리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목소리, 교묘한 연기, 그리고 제 불안을 파고든 절묘한 타이밍.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속임수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분노와 허탈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땀을 흘리던 지난 시간이 누군가의 장난 같은 범죄의 노란한 결과였다는 사실이 쓰디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도감도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였습니다. 공포와 안도가 뒤섞여 가슴속에서 거친 파도가 일었습니다. 잠시 서 있던 길가에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빛이 번지는 편의점, 가로등,
아래 무심히 지나가는 차량,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제 삶을 뒤흔들던 위기는 사실 이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교묘히 자라난 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불씨가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불안을 정면으로 겨냥한 잔혹한 계산이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진 본능적 약점을 정교하게 이용당한 셈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적 고열에 시달리며 새벽 응급실로 달려갔던 날, 병원 복도에서 흘리던 식은땀, 혹시라도 잃을까 두려웠던 순간, 지금 들은 목소리는 바로 그 두려움을 불러냈습니다. 결국 범죄자는 기억 속의 상처를 자극하여 저를 속였던 것입니다. 심호흡을 크게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가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범죄자의 손길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통화를 끊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전자음이 울리고 화면은 금세 어둠 속으로 꺼졌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칼끝처럼 날카롭게 느껴지던 바람은 이제 단순히 서늘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골목길의 그림자도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은 오직 제 마음속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고 손끝은 싸늘했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진짜 사고였다면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이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노년의 무력감이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길가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허탈함, 안도, 두려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복잡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렷하게 자리 잡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다. 그 사실 하나가 흔들리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왔던 길과 같았지만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짙게 깔려있던 불안은 희미해졌고 대신 묵직한 교훈이 남았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 쌓였던 긴장이 풀리면서 허탈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는데 이제는 방금 전까지 위협처럼 느껴졌던 가로등, 불빛이 그저 차가운 빛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림자도 바람 소리도 더 이상은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의 고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내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온한 소리가 어쩐지 가슴을 울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고작 문 하나 사이로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손에 쥐었던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원을 켰습니다.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이어진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졌다가 다시 되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몇 마디가 지금까지의 공포와 불안을 모두 지워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여전히 지켜야 할 존재가 곁에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새벽빛으로 옅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까만 어둠은 서서히 물러나고 동쪽 하늘에는 푸른 빛과 연한 주황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긴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텃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추와 상추, 대파 줄기 위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스치자 차갑게 젖어왔습니다. 저는 물을 길어 텃밭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물줄기가 흙 위로 스며들며 작은 생명들이 다시 기운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말입니다. 매일 조금씩 돌보지 않으면 금세 메말라 버리지만 정성을 기울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겪은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제가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변했습니다. 교묘한 속임수가 어디에나 숨어 있고 그것은 가장 약한 지점을 파고듭니다. 저 같은 아버지의 마음, 가족을 향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바로 그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닫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곧 지킬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으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덕분에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긴 밤이 끝났다는 안도, 가족이 곁에 있다는 위안, 그리고 제가 여전히 아버지라는 사실이 주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력의 빛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두려움은 저 멀리 사라져갔고 오늘의 희망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천천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가족을 향한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그 다짐과 함께 긴 밤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새벽의 빛은 따뜻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저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겪은 그 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곧 우리가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교묘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순간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계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밤이 끝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우리의 삶에도 다시 빛은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평온하고 기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